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어깨에 두를 수 있는 정장과 목에 걸 수 있는 경식장, 가슴에 표용하는 부장, 그리고 금장 4개가 한 세트입니다. 금으로 된 금관이 중앙에 장식되어 있어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데요. 무궁화 대훈장에는 금 190여 돈, 은 100여 돈과 루비 등 각종 보석이 들어가 있어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식장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박충훈 국무총리 소리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삼부 요인과 외교 사절들을 비롯한 9천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는 취임식장에 오면서 무궁화 대훈장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로 수여했던 것입니다. 셀프 훈장이 논란이 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평가받겠다며 퇴임 직전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에 맞물려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취임식 때 무궁화 대훈장을 받아 셀프 훈장의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상훈 제도는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적을 평가해 훈장을 수여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훈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훈 제도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훈장 수여한 거는 1949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한테 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훈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셀프 훈장이었습니다. 2호 훈장은 건국 훈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두 사람한테 줬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컸던 광복 이후 첫 번째 건국 훈장. 1호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날 이승만은 부통령 이시영과 2호 훈장을 수훈받았습니다. 3호 훈장이 문제인데 그 다음 해 1950년 3월 1일 날 3호 훈장을 줬는데 독립운동가를 안 줬습니다. 외국인 12명한테 줬습니다. 외국인? 예. 1950년 3.1절을 기념해 3호 건국 훈장을 외국인 12명에게 수여했습니다. 뭐 베델, 알렌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이제 도와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적 사유를 그때 신문이라 이런 걸 보면 뭐 한국의 벗 또는 뭐 이승만의 교사 4.19로 쫓겨날 때까지 독립운동가에게는 한 명도 주질 않았습니다. (1960년에) 개장해 각종 스포츠 경기로 떠들썩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효창 운동장. 흉물스럽게 독립운동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해가 안치된 7인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박정희가 집권한 1962년 이후 건국 훈장을 수훈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뒤늦은 훈장 추서도 문제지만 서훈 등급은 더 문제라는데요. 아버지 차리석 선생은 건국 훈장 3등급인 독립장,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지낸 조성환 선생은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이동영 선생 역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서운받았습니다. 효창원에 임정요인이 네 분이 계시는데 초대 의정원 의장과 주석을 4번 하신 서고 이덕영 선생님은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연세도 이고 활동 기간도 길고 공헌도 또 크신데 이분은 1939년 중국 임시정부가 있던 기강에서 돌아가셔서 유해를 오셨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임정부의 마지막 주석으로서 생존해서 귀국하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여기도 오히려 김구 선생님이 이동영 선생님보다 한 등급 위니 1등급 훈장을 받으시고 서고 이동영 선생님 2등급 훈장을 받아서 여기서도 백범의 생각하는 그 선배의 유계 질서를 우리 잘못된 정부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있습니다. 현재 효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지만 추모 분위기는 다소 저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성 독립운동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 3.1운동 전에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지난 3월 30일 미국의 주요 일간지 메인 뉴스에는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99주기 부고가 실렸습니다. 미국 일간지는 16살의 소녀가 보여준 저항 정신이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고 해외 언론도 극찬한 유관순 열사는 1962년 3.1절에 건국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는 823명이 받은 서훈 3등급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유 열사의 추모제에 헌화조차 할 수 없는 서훈 3등급은 몹시도 타당하지 못해서 유관순 기념사업회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올리자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서훈 등급이 3등급이라 해서 뭐 커다란 무엇은 없습니다만은 모든 고문에 의해서 그 참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목숨 바친 사람이 그 대우를 그렇게 제일 끝에 가령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유관순 열사만큼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이 서훈 3등급이라 하면은 서훈 1, 2등급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우리가 뭐 1등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해갖고 듣보잡이에요. 가령 임병직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임병직 선생이란 분이 1등급이에요. 김구, 여운형, 뭐 김자진 이런 분하고 같아요. 임병직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요? 이승만 비서하던.
이승만 대통령 비서가 1등급으로 서울받았어요. 1등급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비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에서는 주미 대사도 했죠. 이분이 1등급이에요.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인데 이게 아주 서훈 체계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라서 촬영을 할 수 있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는 서훈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그 서훈 등급이 뭐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예. 제대로 6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우당 이회영 선생.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수백억에 대한 가산을 다 팔아버리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다 김원봉이니 이런 분들이죠. 예. 그랬던 이회영 선생 3등급이에요. 예. 중국에서도 항일혁명 영웅으로 훈장을 준 분이 이회영 선생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항일혁명 영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회영 선생도 유관순 열사와 같은 건국훈장 3등급.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도 3등급.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장준하 선생은 건국훈장 4등급인 애국장이며 김구, 조소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김원봉 선생에게는 심지어 훈장을 추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끌른 병인 동물은 모집했어. 적의 무기를 꿰뚫어 무장했어.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업무차 한국에 왔다는 김원봉 선생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조카분 되신다고. 예. 좀 닮으셨어요. 어릴 때 나보고 되게 많이 닮았다 그랬어. 일제가 가장 두려워해 현재 가치로 320억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장개석 총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선의용대를 이끌었습니다. 의열단부터 시작해서 조선의용대,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 그야말로 일제강점기 동안 그분만큼 철저하게 싸운 분이 없으시죠. 근데 그분이 북으로 가서 사회주의 정권에 참석을 하시죠. 국가검열상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남쪽에서 쫓아낸 거죠. 노독술이란 경찰이 뭐 멱살을 잡고 너 빨갱이지라고 해서 일제한테도 당하지 않았던 모욕을 그 친일 경찰 출신의 노독술한테 당하시고 북으로 가신 거죠.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싫어해요. 월북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저건 지식 갖고 밥 먹고 사니까. 그 6.25 전쟁 전후로 내부는 처형당하시고 용케 숨어서 그 당시에 이제 화를 면한 분 한 3분 계셨죠. 어머니는 이제 막내고 여자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았고 그걸 외국인들이 연좌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김태형 선생은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뭐 빨갱이 자손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뭐 살았던 세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좌제 때는 뭐 공무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특히 고아원 생활도 한 6년 했거든요. 연좌제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갔죠. 2015년 8월 15일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SNS입니다. 당시 영화를 통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재조명되자
마음속으로나마 훈장을 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은 서운을 못한다.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근데 그 법령 때문에 서운을 받지 못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북 간의 평화를 원한다면 약산 선생님부터 먼저 서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김원봉 선생을 고문한 친일 경찰 노덕수는 무공 훈장을 3개나 받았으며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2개의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안두희가 김구 선생 암살 배우로 지목한 김창룡에게도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친일파가 훈장을 받았던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서운의 현 주소입니다.